이전 영상에서 리플렉턴스 채널에서 표현하는 그런 스페큘러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주변 환경을 반사시키는 그런 리플렉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이렇게 반사시키는 재질 표현을 할 때 중요한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첫 번째로는 이제 주변 환경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모델링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같이 여러분들이 갖춰 놓아야 이제 렌더링을 했을 때 재질에 그런 반사상이 맺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사의 속성이 많을수록 원래 컬러 채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좀 더 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가 많이 되는 부분들보다는 이렇게 반사가 덜 되는 부분이 원래 컬러가 훨씬 더 잘 표현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반사가 많은 부분들은 원래 자기 컬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덜 표현이 되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톤 표현을 하는 것들을 약간 저희가 좀 차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톤 표현에 좀 차이를 두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는 반사가 이렇게 재질이 똑같은 반사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선 방향에서 봤을 때에 면 전체가 골고루 똑같은 반사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선 방향과 직각에 가까울수록 반사 속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좀 물리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 눈과 좀 정면에 가까운 그런 직각 방향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면들일수록 반사는 줄어들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컬러의 특징들이 훨씬 잘 보이게 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직각보다는 더 각이 크게 만나는 이런 옆면이라든지 이런 윗면 같은 부분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컬러의 느낌보다는 반사를 하는 속성들이 훨씬 더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그 면이 이루는 각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하는 정도가 바뀌는 이런 법칙들을 이제 프레넬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프레넬 공식을 또 재질에 적용을 해서 이런 비슷한 느낌의 반사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난 4D 화면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얘를 저희가 렌더링을 해보면 그냥 얼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반사 재질이 잘 표현이 돼서 이게 좀 반짝반짝한 금속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물체처럼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재질 설정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주변에 이제 반사가 될 그런 환경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주변 환경 없이 오브젝트만 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보이는지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페퍼라고 되어 있는 요 그룹이 이제 해당 오브젝트이니까 스테이지, 주변 환경을 이루고 있는 스테이지 세트를 여기를 클릭을 해서 빨간 점으로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라이트 세트에서는 이제 이런 라이팅들이 또 세팅이 되어 있지만, 제가 또 스카이 오브젝트를 넣어서 여기에 이제 주변 환경을 이미지 처리를 해서 또 환경 이미지가 맺히도록 세팅을 한 게 있는데, 이 스카이 오브젝트를 또 마찬가지로 비활성화를 해서 이렇게 가려 보겠습니다. 근데 프리뷰에서는 지금 시네마 4D가 반사 재질일 경우에는 이런 주변 환경의 이미지를 임의로 프리뷰에서 적용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 느낌이 날 거다라는 프리뷰 버전에서는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환경들이 씬 자체에서 세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 렌더링을 하게 되면 전혀 그런 환경에 그 이미지들이 반영될 게 없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세팅된 라이트에 대한 그런 부분만 반사에 반영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렇게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놓치게 되는 부분들은 나는 반사 재질을 잘 설정을 했는데 왜 느낌이 잘 나지 않지? 라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신다면은 분명히 그거는 주변 환경이 적절하게 좀 그런 디테일이 살지 않는 조건으로 만들어졌을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사 재질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주변 환경도 반드시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 그리고 이 반사의 요소가 이제 많아질 경우에는 기존 컬러 채널과 이제 어떤 식으로 섞여서 표현이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반사되는 그런 느낌들을 잘 봐야 하기 때문에 다시 꺼놨던 스카이를 이렇게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요. 스테이지도 다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저희가 디퓨즈만 있는 재질로 다시 이렇게 입혀서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다시 디퓨즈만 적용된 재질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리플렉턴스 채널을 이제 활성화를 하겠죠? 그러면 기본 상태에서는 이제 디폴트 스페큘러 모델로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지워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레이어 탭에 가서 디폴트 스페큘러 탭을 지워 주셔도 되고, 그리고 새로 만드셔도 되고,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모델 자체를, 계산 모델 자체를 이 타입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백맨이라는 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반사 계산 모델로 일단 설정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반사의 그 옵션이 지금 0으로 잡혀 있는데 이 리플렉션 스트렝스라는 강도 값을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반사를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쨍한 반사를 원할 경우에는 러프니스 값을 좀 줄이고 그 줄어든 만큼 리플렉션 스트렝스를 조금은 높여보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강한 반사를 하는 조금 매끈한 그런 글로시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어, 이 스페큘러 스트렝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플렉션 스트렝스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페큘러 스트렝스는 부가적으로 좀 더 그런 밝은 하이라이트 요소를 강조시키는 느낌 정도로 이해하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페큘러 스트렝스가 아예 없더라도 이렇게 리플렉션 스트렝스가 잡혀 있으면 어느 정도 그 광원이라든지 주변 환경에서 밝은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색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이게 좀 더 물리적인 조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을 해보면 어, 그 반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죠. 아직은 좀 쌩한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직 프레넬 속성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고른 반사가 돼서 좀 이런 너무 이렇게 3D 같은 느낌이 강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스페큘러 옵션이 전혀 없는 그런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장 이런 밝은 부분들의 표현이 더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뭐 스페큘러 요소가 좀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그러려면 이제 리플렉션에 대한 값을 좀 낮춰보면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플렉션의 속성을 약간 낮춰준 상태에서 나는 스페큘러 요소를 조금 더 강조해주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을 때에는 그럴 때 스페큘러 스트렝스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그런 그 스페큘러 요소가 훨씬 더 강조된 컨트라스트가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는 그런 렌더링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물리적인 컨디션을 추구하신다면은 이 스페큘러 스트렝스가 개입하면 할수록 그 법칙은 좀 깨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강조하고 싶은 용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쓰셔도 크게 지장은 없겠고요. 기본적인 큰 느낌은 러프니스와 리플렉션 스트렝스 요것만으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 어, 여기에 만약에 지금은 이제 반사되는 정도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얘가 코팅이 된 상태에서 뭐 리플렉션 자체에 뭐 컬러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레이어 컬러라고 해서 여기다가 또 반사로 표현되는 그런 하이라이트 스페큘러의 컬러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옵션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대비되는 색깔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썸네일이 두 개가 보이시는데, 이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최종적으로 각 채널들을 합성한 결과로 이제 최종 재질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스페큘러 탭 안에 있는 썸네일은 저희가 지금 세팅하고 있는 스페큘러 그 정반사 요소로만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스페큘러 계산에 의한 반사값을 또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과 컬러 채널에 있는 속성이 합해져서 이제 최종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감쇄 값이에요. 그래서 반사가 많이 표현이 될 경우에는 컬러 쪽을 좀 빼주는, 감쇄시켜주는 그런 계산을 어떻게 해주냐라는 그런 옵션인데, 그래서 여기서 에디티브라는 거는 좀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조건입니다. 훨씬 컬러 채널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연산 방식이고 이전 버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리얼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에버리지 맥시멈 값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컬러 채널이 많이 배제된 상태에서 최대한 이제 반사를 반영을 해서 마치 이제 굉장히 메탈릭한 그런 표면을 저희가 묘사할 때에 이런 맥시멈 감쇄값을 쓰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너무 과하다나 이런 메탈릭 정도는 아니고 좀 더 그런 느낌을 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에버리지 값을 내서 아까 그 에디티브에서 봤던 것과 지금 이 맥시멈 그 상태의 중간값 정도를 평균을 내서 합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맥슨에 있는 공식 그 헬프 도큐멘트를 보시면 이런 감쇄값 세팅을 할 때 어떻게 코멘트가 되어 있냐면 어, 이제 에디티브라는 거는 이제 컬러 채널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노출이 돼서 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에버리지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맥시멈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릭한 표면을 표현하고 싶을 때 좀 효과적인 세팅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감쇄 옵션을 쓰실 때에 조금 더 이제 현실감 있는 그런 너무 컬러 채널의 그런 특징이 도드라지지 않는 걸 원하실 경우에는 에버리지 값을 놓고 쓰시면 되겠고, 굉장히 메탈릭한 그런 재질감 표현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맥시멈. 그럼 마치 뭐 제프 콘스 작품 같은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컬러풀한 메탈릭 그런 제품이 질감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질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맥시멈으로 놓고 러프니스 값을 더 떨어뜨리면 굉장히 매끈한 메탈릭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감쇄 옵션, 어테뉴에이션 옵션이 좀 의미가 있으려면 그 레이어의 이 스페큘러를 표현한 이 컬러 정보에 어느 정도 컬러가 반영이 되어 있을 때 좀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디폴트 상태로 이렇게 화이트 상태에 있다면은 뭐 맥시멈이라든지 뭐 에버리지라든지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디티브를 제외한 뭐 에버리지와 뭐 맥시멈 이 옵션의 차이를 좀 효과를 확인하시려면 어느 정도 컬러가 있는 그런 메탈릭이나 뭐 반사 재질감을 표현할 때에 의미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레이어 컬러, 이 스페큘러 컬러를 그냥 기본 화이트로 놓을 것이냐, 만약에 어느 정도의 컬러감이 있는 그런 반사에 표현을 할 것이냐. 만약 컬러가 있다면 이런 컬러 채널과 합치는 과정에서 그런 컬러 채널의 감쇄 정도를 이런 식으로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탈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이거는 일정 버전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던 방식이라서 뭐 효과는 거의 맥시멈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메탈을 쓰든 맥시멈을 쓰든 크게 차이는 없지만 뭐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에디티브와 메탈 요 두 가지 모드만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저 버전이 업되면서 이제 에버리지라든지 맥시멈이라는 옵션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굳이 메탈까지 안 가셔도 이제 맥시멈, 메탈은 메탈 느낌을 내고 싶으면은 맥시멈 모드로 쓰시면 되겠다. 뭐 그런 정도로만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너무 반사가 일정하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주제인 그 프레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렌더링된 그 결과를 보시면 음, 반사 자체가 너무 전체적으로 골고루 되어서 저희가 시선 방향과 면이 이루는 각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정한 반사를 하기 때문에 되게 평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CG인 듯한 느낌이 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되는 정도를 만약에 차이를 주고 싶다면 저희가 프레넬 속성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해주면 좋은가? 어, 여기 보시면은 바로 밑에 레이어 마스크라는 또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는 지금 스페큘러로 만들어 놓은 결과에 이제 알파 마스크를 씌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알파 마스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흑백 이미지로 내가 보이고 싶은 부분과 안 보이고 싶은 부분을 이제 처리한다는 그런 표현 기법이고요. 그래서 화이트는 보이는 거, 블랙 부분은 안 보이는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알파 채널 혹은 알파 마스크, 뭐 마스크 이런 용어가 있다면은 이런 채널들은 흑백의 이미지를 그런 정보들을 사용하는 거구나. 그 이미지 정보에서 화이트에 가까울수록 잘 보이게 되고 블랙에 가까울수록 안 보이게 되는구나. 뭐 그런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지금은 컬러로 되어 있지만 화이트를 만약 블랙으로 다 빼주게 되면 전혀 스페큘러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컬러 채널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 마스크에 이제 이런 흑백 이미지들을 좀 그런 차이가 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보여지는 결과도 어떤 데는 보이고 어떤 데는 안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저희가 프레넬 속성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좀 이 알파 마스크가 적용되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레넬보다 먼저 저희가 뭐 체크 패턴을 한번 어, 체크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흑백에 체크보드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레이어 마스크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체크보드가 가지고 있는 어, 하얀 부분은 보이게 되고 까만 부분은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리플렉턴스 채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네, 이게 지금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속성이 이 레이어, 리플렉턴스 채널 안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여기에 있는 흑백 이미지 정보에 의해서 이 마스크에 있는 하얀 부분만 이 리플렉턴스 채널이 노출이 되고 블랙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렌더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흑백 이미지의 그 정보 값을 이제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처리하는 원리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프레넬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텍스처를 클리어해서 비워주시게 되고요. 그럼 일단은 전체적으로 같은 반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텍스처에서 프레넬이라는 쉐이더가 있습니다. 시네어포드가 이 프레넬 공식을 응용해서 이제 흑백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프레넬 쉐이더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반사도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면에 가까울수록 반사가 많이 빠졌고 이렇게 측면에 가까울수록 반사 속성들이 더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지금은 저희가 이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색한 느낌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 컬러를 좀 화이트로 빼줘서 그냥 기본적으로 글로시한 느낌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면에 가까울수록 이제 반사의 특징이 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겠죠. 렌더를 해보면은 아까 이렇게 너무 쨍해서 모두 다 같은 반사를 이루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각도의 반사의 차이를 주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사 자체가 지금 너무 100% 반사를 하기 때문에 좀 어색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기본적인 반사의 맥시멈 느낌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하셔서 좀 글로시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본다든지 좀 러프하더라도 그런 느낌들을 반사의 큰 느낌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레넬 속성을 조절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 각도의 느낌을 이제 프레넬 쪽에 가서 보시면은 피지컬이라고 해서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정말로 이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넬 반사 값을 그러니까 물리적인 정확한 수치를 적용을 해서 이런 프리셋을 쓸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 하면 훨씬 더 사실적인 느낌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플라스틱이다 라고 하면은 렌더를 했을 때에 이제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사의 프레넬 속성 값이 적용이 되어서 반사 자체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는 있겠고요. 근데 너무 이제 물리적인 이런 것들에 너무 맹목적으로 저희가 따라갈 필요는 없겠고 참고만 하시고 만약에 저희가 의도에 따라서 이런 반사되는 느낌들을 저희 의도대로 조절하고 싶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 그라디언트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 값을 조금 이렇게 영역들을 조절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반사가 먹게 되는 적용이 되는 그런 영역을 저희가 임의적으로도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반사도가 지금 너무 많아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느낌하고 좀 많이 다른 렌더링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에디티브라는 속성을 가지고 합성을 해줘도 이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감에서 반사되는 느낌으로 더 보이게 되겠죠. 아까 맥시멈 같은 경우는 좀 메탈릭한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합성 모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사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금속성이 느껴지는 반면에 이제 에디티브로 하게 되면은 원래 컬러 채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컬러의 느낌을 살리면서 이제 반사를 이제 적용해 주게 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또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옵션들을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버리지로 잡아 볼 수도 있겠죠. 에버리지로도 이렇게 잡아 보시면은 제가 볼 때 에버리지로 표현을 하니까 조금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좀 메탈릭한 그런 느낌으로 보이게 되네요. 그래서 메탈릭 재질이 아닌 경우에는 에디티브로 놓고 그런 반사 정도를 조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해당 옵션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레넬 속성까지도 적용을 해서 반사를 이제 잡아 보시면 이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반사의 느낌을 설정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크게 반사를 만들어낼 때에는 크게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되고 이런 반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결과를 컬러 채널과 합성하는 그런 느낌들을 감색 값을 어떤 옵션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느낌들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반사되는 그 정도는 이렇게 프레넬 쉐이더를 사용해서 좀 각도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두게 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반사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반사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조금 더 메탈에 관한 얘기를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할 텐데 분량이 좀 많아지는 느낌은 있죠. 근데 이 반사 채널에서 묘사할 수 있는 느낌들이 워낙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영상들을 이렇게 끊어서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